며느리와 우리 아들은 결혼 3년 차다. 겉보기엔 문제 없어 보였다. 오히려 내가 보기엔 며느리가 조금 과할 정도로 예의 바르고 신경도 많이 쓰는 편이었다. 그런데 이상한 건 사위였다. 둘이 대화할 일이 거의 없는데 명절 때마다 괜히 며느리에게 말을 붙이고 우리 아들은 없을 때 둘이 웃고 있는 걸 몇 번 봤다. 물론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.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지. 그러다 그날 밤이었다. 집에 급하게 볼 일이 있어 며느리 방에 들렀는데 충전기에 꽂힌 며느리 휴대폰이 알림 하나를 띄웠다. 아주버님 집엔 잘 들어갔어요? 나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. 그 시간은 밤 12시가 넘었다. 며느리는 집에 들어온 지 3시간이 넘은 상태였다. 문자 하나 보고 오해하는 건 아닌데. 가슴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다.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더 이상했다. 화장실에서 나오는 며느리. 내 눈치를 본 건지 휴대폰을 급하게 집어들더니 알림을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삭제했다. 나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. 그런데 놀라는 기색이 1도 없었다. 딱 그 표정이었다. 아, 이걸 봤구나. 이제 어떻게 하지? 그때 처음 느꼈다.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다는 걸. 나는 그날 이후 며느리와 형부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.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그저 내 마음속 망상이라 생각하려 했다. 가족끼리 그런 일? 말도 안 되지 싶었으니까. 그런데 그날 며느리 집에 들렀다가 이상한 걸 봤다. 싱크대 위에 놓인 미용실 결제 영수증. 날짜는 엊그제. 근데 결제자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남편 즉 사위였다. 이게 뭔 소리야? 그때부터 머릿속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더라. 나는 조용히 CCTV 몇 개를 확인해 봤다. 며느리 집 앞 주차장 그리고 우리 집 주변.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쓸 장면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밝혔다. 며느리가 장 보러 갔다던 날 사위의 차가 며칠 간격도 없이 우리 집 근처에 계속 찍히고 있었다. 설마 진짜로? 증거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. 그래도 100% 확신은 없으니까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.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. 오늘 집에 있어? 네. 있는데요, 어머님. 근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긴장돼 있었다. 그리고 불과 20분 뒤 주차장 CCTV에 또 같은 차가 찍혔다. 사위 차였다. 나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봤다. 둘은 같이 내리진 않았다. 하지만 5분 차이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. 그 순간 속이 털썩 내려앉았다. 이건 내가 생각한 그게 맞는 건가? 추적이 아니라 확인하려고 한 것뿐인데 확인이 되어버렸다. 진실이 언제나 상처가 된다더니 이렇게 먹먹할 줄 몰랐다.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다. 그날 저녁 며느리와 통화 후 사위에게도 전화를 해봤는데 장모님 무슨 일이시죠? 툭 튀어나오는 그의 목소리가 딱 불길했다. 나도 모르게 말했다. 너 오늘 며느라가 만났지? 그는 단 0.1초 짧게 멈칫했다. 그거면 충분했다.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. 사위와의 통화에서 그 짧은 멈칫 한 번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. 나는 결심했다. 오늘 끝낸다. 한밤중에 며느리 집으로 갔다.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다. 그리고 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.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. 나야.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는 며느리와 사위가 그 어떤 변명도 준비하지 못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.
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. 둘이 무슨 사이냐? 사위가 먼저 말했다. 장모님 오해하시는 겁니다. 며느리는 울지도 변명도 안 했다.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다. 오해야? 내가 몇 번을 우연으로 넘겼는데 이게 우연이냐고. 형부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떼다가 닫았다.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. 죄송해요, 어머님. 그 한마디가 사실상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였다. 나는 바닥을 꽉 쥔 주먹이 떨렸다. 분노인지 배신인지 아니면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. 너희 가족을 이렇게 망칠 생각이었냐?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말보다 침묵이 더 시끄럽다더니 정말 그랬다. 잠시 후 사위가 작게 말했다. 형편이 어려워서 서로 도와주고 그러다. 그 입 조용히 해. 나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. 이건 돈이든 위로든 외로움이든 그 어떤 이유를 붙여도 용서될 일이 아니었다.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. 둘 다 오늘 이후로 우리 가족 앞에서 어떤 자격도 말하지 마라. 며느리는 무너진 얼굴로 울기 시작했다. 사위는 고개조차 못 들었다.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오히려 어깨에서 힘이 쭉 빠졌다. 분노는 끝났지만 남은 건 상실감뿐이었다. 방금 보여드렸던 사연 어떠셨나요?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사연은 겉으로는 단순히 불륜이라는 말로 묶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훨씬 오래된 감정의 흔적, 그리고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. 이미 결혼했는데 왜 마음을 못 끊었냐? 왜 가족을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냐?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.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크게 외치는 잘못보다 조용히 숨어 있는 감정이라는 걸요. 이 사연 속 주인공은 며느리와 사위 사이의 잘못된 감정을 마주하면서 배신보다 더 깊은 상실을 느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킬 거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누군가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건 없으니까요. 나이는 숫자라고 하지만 마음이 다치는 건 언제나 그대로입니다. 어제가 서운하면 오늘이 아프고 오늘이 아프면 내일이 무거워지죠.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. 우리의 마지막을 정하는 건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요. 사연 속 아버지의 고백처럼 치매보다 무서운 건 사라진 기억이 아니라 숨겨온 감정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가족이든 친구든 배우자든 마음이라는 건 말하지 않으면 절대 전해지지 않습니다. 말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는 오해와 침묵이 자라죠. 오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누군가는 오래 묵혀둔 마음을 조금이라도 꺼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.